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세브란스 신경과 전공의 선발 설명회 발표를 맡은 신경과 전공의 3년차 순예은입니다. 신경과는 머리 브레인부터 스파이널 코드, 페리페럴 너브와 머슬까지 전반적인 신경계 질환에 일어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진단 및 진료를 하게 되는 과인데요. 진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우선 케이스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남자분이고 타병원에서 2009년도경부터 기억력 저하로 치매 진단하에 약제를 복용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약을 복용을 해도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기억력 저하 증상 및 일상생활 시행에 실수가 잦아지게 되면서 저희 병원 재검사위에 내원을 하셨던 분이셨고 인지기능과 기억력 전반을 평가하는 SNSB라는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경미한 기억력 저하 외에는 다른 인지기능은 거의 정상 소견 관찰되었던 분이십니다. 거의 정상인 인지기능에 비해서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확인돼서 추가적으로 히스토리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1999년부터 가끔씩 아찔하면서 눈앞이 까맣게 보이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추가적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추가적 검사에서 메모리의 중요한 템포럴 롭 쪽에 가까운 곳에서 시저 액티비티가 관찰되었던 분이었고 환자는 디멘시아로 인한 기억력 저하보다는 시저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돼서 AED 투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증상 재발 없이 일상생활이 모두 회복되었던 환자군이었습니다. 다음 환자인데요. 60대 여환분이 헤마테메시스 주소로 응급실 내원을 하였고 이후부터 의욕이 없고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증상 주소로 신경과 협진 의뢰받았던 분이었고 두 번째 분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던 19세 여환이 갑자기 이상하게 말을 빨리 하고 성격이 변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증상 주소로 응급실 내원을 하였던 분입니다. 세 번째는 30대 여환분이 왼쪽 시야 아래에 뽀로로가 굴러다니는 게 자꾸 보인다는 증상 주소로 내원을 하였던 분이었고요. 첫 번째 환자분은 ACA 임파악이 오면서 에이뷸릭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이 밝혀졌고 두 번째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NMDA 리셉터 파지티브 오토이뮨 엔세팔라이티스로 인한 성격 변화 증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주얼 필드를 주관하는 오시피탈 롭 쪽에서 시저 액티비티가 관찰돼서 시저로 진단되었던 분이십니다. 신경과는 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적절한 진단을 하며 치료를 하게 되는 과입니다. 신경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보통은 의식, 보행, 인지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요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을 하게 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이고 거기서부터 많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과입니다. 네.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치료 전후가 바뀌었던 환자 케이스인데요.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던 26세 여환분이었고 작년 3월경부터 발열, 구토 증상 지속되셔서 응급실 내원하였던 분입니다. 환자분은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수막염을 진단을 받았었고 의식이 점점 처지고 양하지 근력 저하가 진행됐던 분인데요. 환자는 브레인 MRI상에서 엔세팔라이티스, 스파인 MRI에서는 마이엘라이티스 소견 보였던 분입니다. 치료 전의 환자 영상입니다. 환자분은 일상생활 전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는 거의 없었고요. 부르면 간신히 쳐다보는 정도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추후에 외래에서 환자를 팔로우업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인사해봐, 인사. 환자는 이전의 모습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병전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적절한 치료, 적절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보람될 만한 일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치료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TPA와 스롬벡토미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 항혈전제에 대해서 연구가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적절한 환자군을 설정하게 되고 치료를 통해서 이전에는 대부분 반신마비가 오거나 후유증이 남았던 스트로크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는 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케이스는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와 아파지아 증상 주소로 내원을 하였던 분이었고 환자는 레프트 헤미스피어 전반적으로 퍼퓨전이 떨어져 있던 ICA 오클루전이 된 환자였습니다. 예전에 TPA나 IAT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환자가 증상이 발생했더라면 왼쪽 헤미스피어 전반적으로 큰 스트로크가 왔을 텐데요.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IAT와 TPA를 통해서 모두 리캐널라이제이션이 되었고 실제로 팔로업 MRI를 찍었을 때 콜텍스에만 마일드하게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치료한 이후에 환자는 거의 시콜레가 없이 호전되어서 퇴원하였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세브란스 신경과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신경과는 전공의의 권한이 다른 병원 신경과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신경과 수련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진찰을 기반으로 원인을 찾는 과정이고 직접 보고 진찰한 사람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치료 결정에 전공의가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서 전공의의 권한이 매우 크고 교수님께서도 저희 전공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연차나 직책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믿어주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연차고 잘 모르겠고 상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의국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편안해서 여러 윈년차 선생님들과 상의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요. 교수님들께서 꽤 노티 드리고 상의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주치의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뭔가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자 케어에 참여하게 되고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상의가 가능한 과이고요. 주치의로서 자세가 잘 확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과는 크게는 정신과에서 분리된 신경과가 있고 혹은 내과에서 신경과가 분리된 경우가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과계에서 신경과가 이렇게 분리된 과이고 그래서 특정 수준 이상의 내과적 매니지먼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연차별로 주로 맡게 되는 일인데요. 신경과는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고 1년차와 2년차 때는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를 주로 보게 되고 3년차와 4년차와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 협진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와 검사실을 통해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신촌과 일산,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병원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환자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문 또한 해당 텀의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주제를 먼저 제안해 주시고 교수님과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과의 장점은 신경학적 진찰, 그리고 신경계를 기반으로 한 검사들이 있어서 타과에서는 못하는 스페셜리티가 보장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또한 어큐트 페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크로닉한 페이션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환자군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점 노령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따라서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늘어난다는 것 또한 신경과의 큰 장점입니다. 이 표는 저희 의국을 졸국한 총 선생님이신데요. 대학 수련병원에서부터 개원까지 다양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데
대학병원 혹은 준종합병원 이상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신경학적 지식이 없는데 공부하는 게 부족하면 적응하기 힘들진 않는지에 대한 질문 혹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련하기 이전에 신입 전공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책보다는 저희는 직접 신경과 환자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제일 중요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신경과 선발 인원은 총 TO는 6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신촌 2명과 일산 1명, 용인 TO 1명,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TO는 총 2명입니다. 2개월마다 텀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신촌과 일산, 용인, 강남을 순환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네.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마 인턴 카톡방에도 번호가 올라와 있을 텐데, 제 번호, 제 개인 핸드폰 번호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하시거나, 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경과에서 손예은 선생님 자세히 차분하게 설명 잘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해주신 전공의 선생님들 따로 질의응답 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는 채팅창에도 특별한 질문은 없어서 오늘 신경과 설명회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잠시 후에 4시 10분부터 또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